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1강이고요.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항일의병투쟁과 애국개몽운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앞에 강의에서 항일의병투쟁은 이미 사실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애국개몽운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또 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출제율을 봤을 때는 한 10번 치면은 그래도 한 3번, 4번 안에는 무조건 한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병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 출제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신민회를 잡기 위해 사실 이번 강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했던 거 복습인데 빠르게 판서로 옆에 부분 조금 잡고 들어갈게요. 그냥 우리 앞에서 을미의병을 봤습니다. 제가 을미의병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을미의병은 감히 니들이 뭔데 우리 조선의 국모를 죽이는데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된 명성황후의 죽음을 계기로 들고 일어난 게 의병이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을미사변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했던 을미개혁.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 단발령.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어디 감히 우리 부모님, 조상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러 가는데 에라이? 들고 일어난 게 을미의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미개혁 안에서 단발령이 또 계기가 돼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또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만났던 풀패키지 장착, 유생들. 이제는 뭐 유생할 필요고 사림. 더 크게 보면 위정척사파. 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갓을 써주면 되죠. 따단딴딴딴. 위정척사파. 이때 을미의병은 제가 지난 강의도 얘기했지만 의병의 시작입니다. 소규모예요. 한 1000명 정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의병의 1단계 시작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도했던 인물은 한 분 아시는다고 얘기를 했죠. 일본을 오라 유인했던 유인석 장군. 이 유인석 장군 같은 경우는 한때 충주성을 점령할 정도로 크게 위세를 떨쳤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이소응이라는 대표적인 의병장이 또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고종 임금이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는 아간파천. 러시아 외교대선으로 런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단발령이 스톱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와이프 명성황후는 죽고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니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다 끝났다.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결국 끝이 나는 게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을미사변으로 들고 일어나는 의병, 을미개혁의 단발령으로 들고 일어나는 의병,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을미사변이 계기가 되었다.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유인석이 활약하였다.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자진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러면 다시 PPT로 가시게 되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 그리고 오라오라 유인했던 유인석, 그리고 이소응 대표적인 의병장이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유인석 부대 활동 나오죠. 쭉 내려가시면 아간파천후 단발령 을미개혁 자체가 올스톱, 의병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해산했고 일부 농민들은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됐다라는 거. 문장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의병이에요. 오라 일본을 유인했던 유인석 장군입니다. 이거 좀 풀어볼게요. 네, 의병 유인석 장군.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힌트. 사실 유인석이 누군지를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끝났죠. 바로 첫 번째 의병이 1단계 을미의병입니다.
1번 단발령의 시행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보다는 이제 출제율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의병의 2단계입니다. 2단계. 의병의 확대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을사의병의 배경이 뭐예요? 또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일본이 강제로 체결했던 을사늑약. 똑같은 말로 제2차 한일협약. 그리고 이거의 결과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보호국가 신세가 되었고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데 일대 통감으로 이토히로부미가 파견이 됐습니다. 이 을사늑약, 억울하고 우리가 분하다. 이거는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도장을 찍고 통과를 시킨 거다. 이거는 안 된다 라면서 에라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에라이 을사의병.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의병장들이 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을미의병과 다르게 확대기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이름부터 너무나도 평민틱. 돌이 2개나 들어갔던 돌돌이 아저씨. 신돌석 장군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면서 의병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 했던 거 복습이죠. 최익현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은 당시 을사의병 때 리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 을사의병의 리더 역할을 맡으셨던 제가 얼굴이 큰가 봐요. 이게 자꾸 걸리지가 않네요. 네. 이 최익현 선생님 인물 문제로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종 임금이 나이가 차자 흥성대원군 거지삼 하야상소를 쓰게 됐었고 지겹죠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외양일체록 서양이나 일본이랑 똑같다. 그리고 단발령이 발표되자 머리털을 자를 바에 내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최익현은 전북 태인에서 일으키고 뭐 순창으로도 진격하기도 하다가 결국엔 고종 황제의 군대가 오자 나는 일본과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수 있지만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대마도로 유배를 간 후에 일본이 준 건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굶어서 돌아가시는 순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최익현 선생님이 먹고 남긴 거를 자기 거와 함께 2인분을 먹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분은 우리가 시대를 바꿔서 만날 겁니다. 최익현 선생님 얘기를 해드렸고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신돌석, 최익현,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 샤라샤랑 꿀랑꿍.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을사늑약이 배경이 되었다. 또는 을사늑약을 계기로 들고 일어난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신돌석, 최익현 이야기를 또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신돌석 등의 평민의병장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뭐 민종식 같은 인물도 있었고 최익현. 특히 전북 태인에서 순창으로 진격했고요.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군대와 대치하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마도로 합성돼서 순국, 태백산 호랑이, 경상도 평야와 울진, 태백산만 근처 일대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마 안경을 끼고 있길래 여러분들이 최익현 선생님이 안경을 했는데 어떻게 좀 닮지 않았나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최익현 선생님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고 다음 자료의 임무를 주도한 의병에 대한 설명이래요. 쓰시마 섬의 대마도죠. 네, 의병장의 순국비래요. 태인에서 의병. 그리고 그는 적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단식을 계속하다 순국하였다. 을사의병이잖아요.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로 들고 일어난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보시게 되면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이거 지금 최익현의 활동이에요. 최익현 인물 문제 단독 문제입니다. 이완용 역적을 처단하래요. 이거 을사의병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개항에 반대하는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 때. 그리고 일본의 간섭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해서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강범 등을 처벌하라는. 이거는 딱 봐도 뭐 일단 박영효가 주도했다는 건 2차 가보개혁으로 또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제일 마지막인 거 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개항 초기 때는 이게 제일 앞인 걸 알 거고. 왜냐면 흥성대군 하야상소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뭐 2차인지 을미인지 몰랐더라도 이게 딱 중간에 낀 건 알겠죠. 그러면 나, 다, 가.
나다가입니다. 나다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있지만 이상수 처벌을 올렸고 또 을미개혁이 추진되고 단발령이 되자 또 거기에 또 반대를 했죠. 어쨌든 단발령이 들어갔어도 여기 사이에 들어갔을 거고요. 어쨌든 정답은 나다가. 어쨌든 정답은 나다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의병이에요. 정리의병은 의병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고 의병의 이게 계속 겹쳐지니까 이게 글씨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마지막 의병은 전쟁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리의병은 전쟁기입니다. 이 정리의병의 배경은 뭐냐?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게 정리의병이고요. 순종 황제가 아들이었던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강제 퇴위를 당하고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일본은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죠.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신협약, 한일 신협약. 똑같은 말로 정미 조약. 그리고 똑같은 말로 7개의 핵심 내용이 있다라는 정미 7조약. 여기에 부속각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군대를 해산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때 잘려버린 군대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합류를 한다? 정리의병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 군인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뿅뿅!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져요. 그러면서 일본 군과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1년에 수천 회가 넘는 전투를 벌여요. 거의 하루에 수십 번씩 전투를 치릅니다. 이 미쳐 싸웠던 정리의병, 의병들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힘이 너무 분열돼 있다. 하나로 모아보자 라면서 13개 도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으는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마침 여기 보시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군대 강제 해산을 계기로 정리의병이 결성됐죠. 의병 전쟁기입니다. 3단계. 그리고 넘기면 이제 정리의병의 활동이 나오겠죠. 다시 들어갑니다. 판서로 잡으면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10,000명의 이 정리의병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작전을 꾸밉니다. 일본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고종 황제를 구하자. 고종 황제 구하기 프로젝트. 이름이 약간 너무 좀 저렴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진공작전을 펼치겠다. 어디로? 서울로 쳐들어갑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죠. 이때 리더 역할을 누가 맡냐면 이인영이 총사령관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허위라는 인물이 을미의병 때도 활약을 했었던 허위라는 인물이 군사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은 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이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우리 아버지 상을 치러야 돼. 미안해요. 못 가겠어요.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 성리학의 국가에서 충가효 중에 사실 더 우위에 있는 게 바로 효입니다. 그 효에 따라서 움직인 이인영,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결국 허위가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그 중에 선발대를 꾸려서 서울로 쳐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동대문, 삼십리까지 도착을 해요. 동대문에서 여러분들이 경복궁까지 코앞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가면 짠짠짠. 이 날씨에 뛰어갈 생각이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뛰어가면 반나절. 지하철, 버스, 택시 타면 코앞. 한 10분이면 가죠? 네. 코앞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일본의 진압으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정리의병도 실패로 끝나죠. 일본은 이 정리의병을 완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다 그랬고 이때 겨우겨우 살아남은 의병이 만주와 연해주로 도망을 간 후에 일본에게 국권 피탈을 당한 후에 그곳에서 또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죠. 한편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기후각서, 경찰권 뺀순 후에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에 피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있죠. 정미의병이 이런 서울 진공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또 뭘 요구했냐? 국제법상 우리를 교점단체로 승인해달라. 승인을 위해서 각국 외교대사관에게 편지를 날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은 이 정미의병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영모, 반란군.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다. 의병들은 대한제국의 군대다.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나라의 권리를 핍박하고 이권을 침탈하는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 들고 일어난 나라의 군대다. 일본은 영모 반란군. 우리는 나라의 군대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해서 일어났던 의병 밑줄짝, 정미조약에 따른 군대 해산으로 일어난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또는 13도 창의군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또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찾으면 정답. 국제법상 교전단체로서 승인을 요구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제시문에 허위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 진공작전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고종의 강제 퇴위가 계기가 되었다. 정미조약에 따른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3도 창의군 결성하였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별표를 쳐보면 국제법상 합법적 교전단체 승인을 요구했고요. 13도 창의군 결성, 총대장 이인영 허위였지만 허위가 이끌었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동대문에서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거의 코앞까지 다 왔었죠. 이거는 제 교재에 있는 지도인데요. 각 지역에 일어났던 의병 내용을 다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정미의병 사진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 때 이 사진을 주고 이 의병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 밑줄 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간혹가다 학생들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 담은 사람이 있대요. 동진이가 있대요. 아,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갑자기 스톱하고 하라는 공부를 하고 이 사진만 뚫어지게 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정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의병 전투 보세요. 1908년에는 1452회를 싸웁니다. 전투 횟수가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 각계각층이 다 합류를 했고요. 서울 진공작전 사료입니다. 동대문 밖에 나가서 다다를 때 요 사료를 주고 다음 의병에 대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문제 하나 볼게요.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장 왕산허위 보시면 한일 신협약 체결과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결성된 삐리리예요. 끝났죠.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을 찾게 되면 우리가 1번, 2번 안 배웠지만 3번에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 이거는 이미 배웠죠. 이거 을미의병이고 양주에 10,000명이 집결해서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건 맞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 5번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이제 우리는 애국 계몽운동을 좀 볼 거예요. 여기는 의병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요. 지난 시간대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1910년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에 우리는 국권 피탈을 당했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어떤 스텝 단계를 밟으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뺏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멍 때리고 있지 않았잖아요. 앞에 봤던 의병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장인한 정명훈 선생님의 스티븐 사살, 이재명의 이완용 저격 시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요로부미 사살, 헤이그 특사, 시일야 방성대국 장지연 선생님의 각종 상소문, 각종 자결, 여러 가지 저항을 받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애국계몽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단체들이 또 일본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단원은 사실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러일 전쟁부터 딱 1910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우리 민족의 저항을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계속 봤던 의병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단체의 활동입니다. 근데 둘이 사실은 코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따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비판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둘이 코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희가 50강이 넘었죠, 여러분들. 사실 이 정도까지 강의를 들었으면 이미 여러분들 빼박입니다. 더 이상 이제 발을 못 빼요. 이미 망해도 동진이와 함께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끝까지 나와가는 거야. 합격을 하든 못하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쭉 가야 됩니다. 남은 강의 쭉 왕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능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진 거야.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젠장 빌어먹을. 나 시험 떨어졌다. 이거 전부 다 은동진 때문이다. 나 정말 열심히 공부, 나 완벽했는데 이거 다 은동진 때문에 떨어진 거다. 모든 책임은 은동진 탓이다.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의병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국권을 피탈당하기 직전까지 오게 된 상황은 전부 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저놈을 드러내야 된다. 들고 일어나자. 으악! 이게 의병입니다. 반대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들은 어떤 생각이냐? 자,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에 그러려고 했지만 광탈을 했어요. 그러자 이런 젠장 빌어먹을 한능검 시험의 광탈, 떨어진 이유, 불합격의 이유는 전부 다 나의 탓이다. 은동진의 수업은 퍼펙트했다. 판서도 잡아주고 중간에 또 PPT로 또 한번 복습을 하고 심지어는 기출문제까지 풀었는데 이건 틀렸다. 모든 것은 나의 탓이오. 인강을 들 때 내가 몰래 인터넷 서핑하고 쇼핑한 나의 탓이오. 모든 건 내 탓이오. 그게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까지 놓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찐따,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빨리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지면 일본을 덜어낼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나의 탓이오라는 게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의병 뭐라고 할 거야? 야,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들아. 어느 세월에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서 일본을 덜어낼 건데 헛짓거리 그만하고 빨리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총칼 쥐어줄게. 같이 싸우자.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는 이런 무식한 것들. 야, 니들 총칼 들고 싸워서 승리한 적 있냐? 의병 맨날 싸우면 뭐 하는데? 맨날 지는데. 그래갖고는 답이 없고 비전이 없다. 다 놓고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일본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를 여러 개를 볼 거예요. 그 단체를 한 두세 개 단체를 제시면 다 줘버려요. 다음 단체의 공통점,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20번쯤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애국개몽운동의 전체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국개몽운동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핍박받고 지금 나라 뺏기기 직전까지 놓이게 된 이유는 다 누구 탓이다? 나의 탓이요. 내가 찐따,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바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보통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전후로에서 급격하게 등장을 합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핵심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실력 양성 운동 기반에 깔려있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당연한 이론이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이론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한 동물이요. 약한 동물의 고기가 몸이 맞죠? 강한 동물에게 먹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호랑이가 토끼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걸 누가 비판을 해요?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또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는 진화를 하는데 진화가 덜 된 나라가 진화가 더 된 나라에게 먹히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일본에게 먹히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일본은
완성도 100%의 어른 호랑이에요.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에요. 둘이 싸웠을 때 우리가 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력을 빨리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 호랑이니까 빨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도 빨리 어른 호랑이에게서 일본이랑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종자가 새끼 호랑이인 줄 알았어.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싸우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젠장. 우리는 사실 종자가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였던 거예요. 토끼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봐야 토끼입니다. 호랑이인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 진화론에 따르다 보니 진화가 안 되면 먹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린 토끼네? 일본 호랑이고? 먹히는 당연한 거네? 친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실력을 키워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한계에 부딪히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서요. 그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의 이제 특징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아까 단체 주고 다음 단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또는 애국개몽운동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약육강식의 이론을 영향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게 되면 울산 늑약을 전후로 활발하게 전개됐고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학교 만들고 신문, 잡지 등 창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업을 만들어서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의병은 그냥 총칼 들고 싸우자라는 거고 완전 결이 다르죠.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를 양성했고요. 독립운동의 또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계는 일본에게 예속이 돼서 결국엔 성과가 다 미약하고 결국은 보세요.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친일파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요. 넘어가서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완해요.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중에 최근에 20회차를 봤을 때 단독으로 출제되는 단체는 사실상 거의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완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신민회입니다. 그런데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 만약에 10문제를 낸다. 그러면 10문제 중에 9문제가 이변이 없는 한 신민회가 될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 보완회가 되는 건데 그래도 보완회를 잡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완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냐? 일본이 주장했던 터무니없는 요구를 철회시킵니다. 이 보완회가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이라는 걸 요구를 해요. 이게 도대체 개간이죠, 개간.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일본이요. 이런 빈 공터, 황무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나 조선 대한제국 여기 빈 땅이네. 내가 여기를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쭉쭉쭉. 어머나 사과 농사를 지어서 내가 사과 농장으로 만들었어. 빈 땅을 황무지를 내가 사과 농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건 내 땅.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서울의 가장 비싼 땅 강남구에 가서 빈 공터가 있는 거야. 거기다 어떻게 제가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내가 포도 농장으로 만들었어. 오늘부터 내 땅.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로 끌려갈 겁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할 테니까 그거 우리 가져갈게. 그러자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뭔데? 라면서 땅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반대를 해서 어떻게 결국 이거를 저지시켜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펼쳤고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킵니다. 그리고 보완회와 함께 일본의 이런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던 단체가 있어요. 일부 지식인들과 일부 관리들이 함께 만든 농광회사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심화의 심화예요.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이 농광회사에서는 헛소리 하지 마라. 니들 손 떼라. 빈 공터 황무지 있으면 우리가 개간하겠다. 라는 게 농광회사입니다. 우리 손으로 경작하겠다. 이 보완회와 이런 농광회사의
활약으로, 농광회사의 활약으로 일본의 황무지갱군 요구를 처리시켰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일본의 황무지갱군 요구 샤라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또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보안의 활동을 알아본다. 보안에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또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로 헌정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헌법 정치에 의거한 단체라는 거예요. 헌법 정치에 의거한 단체, 헌정연구회. 그러면 이들은 어떤 정치? 그 독립협회가 꿈꿨던 국회, 의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 의회를 만든다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황제나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안에 가로막히는 군주가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진출을 도왔던 일진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본에게 나라 뺏길 때 맹활약했던 친일단체. 이들의 활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받아서 문을 닫아요. 그게 헌정연구회고요. 그리고 이 헌정연구회가 해산되자 바로 이들 멤버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보안의 문제 하나 볼게요. 보세요.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걸 설립했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얘기가 나오겠죠. 탐구 주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앞에 봤던 헌정연구회가 일진회를 비판하다가 해산. 그리고 그 멤버들이 다시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대한자강입니다.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오긴 할 건데요. 제가 앞에 헌정연구회도 사실 아까 노란색과 빨간색 분필 쓴 게 걸릴 정도로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있어요. 대한자강회는 예전에 한 30회차 이전에 한번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단체?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지려면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퇴위를 당한 고종 강제 퇴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본 통감부의 탄압으로 문을 닫겠죠. 그리고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월보를 발행합니다. 대한자강회 월보라는 걸 또 발행하게 됐다는 거. 자신들의 활동을 담고 있는. 끝났어요. 이 대한자강회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해산을 당하자 그 다음에 이들 멤버가 중심이 돼서 또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협회입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친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네. 나는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였네. 토끼면 호랑이한테 먹혀야지.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지. 친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도 큰 틀은 다 잡아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신민회가 남았죠. 일단 그 전에 대한자강회 월보 한번 볼게요. 예전에 이 대한자강회 월보를 주고 다음 같은 거를 발행했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30회차 이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민회입니다. 물론 감도와 독도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신민회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민회를 들어갈 건데요. 신민회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이번 배우는 단원 중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단체, 또 가장 높은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독립협회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판서로 몇 개 잡아드릴게요. 키워드를. 그러면 그 키워드가 분명히 제시문에 들어가요. 한 두세 개 정도가.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들어가지 않은 키워드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민회를 잡을 건데 또 신민회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신민회 회원이 돼야 되죠. 제가 아끼는 아이템이긴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민회는요, 어떤 단체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단체랑 나중에 또 일제 식민지 가서 배우겠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간회는 아주 간사하게
일본의 국권 피탈을 당했지만 간사하게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 체제 안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더라면 신민회는 완전 달라요. 코드가. 새로운 새로운 민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언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 대한제국 시기 때. 황제가 있는 그 시기지만 새로운 민이 되는 주인을 만들자라는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물론 일본에 맞서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민회의 컨셉이 뭐냐? 새로운 정신을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새로운 민이 주인을 만들자라는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꿈꿨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주장한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황제가 있는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있는 공화정제를 꿈꿔요. 그리고 일본의 탄압 속에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들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비밀결사단체입니다. 이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씨 오형제도 있어요. 이 신민회는 공화정제, 비밀결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꿨던 건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했겠죠.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해서 공화정제를 꿈꾸면서 국권 회복을 노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민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신민회는 어떤 활동을 하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거겠죠.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 대성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 두 개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그들을 중심으로 실력을 키우고 또 일본을 덜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력양성운동이라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학교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만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 I love you. 우리 자기 I love you. 응? 여러분들 자기 I love you 설렜나요? 여러분 I love you 그 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를 만드냐? 태극서간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태극권? 아하! 이렇게 싸우는 이 태극권이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예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힘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민회가요, 눈에 띄는 활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냉정한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실력을 키운다고 이게 1, 2년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력을 키웠더라도 그 실력을 키운 것만으로 완벽하게 일본을 덜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웠을 때 어느 정도의 무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애국개몽운동 계열단체 기억나세요? 의병이랑 물가 기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신민회는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지금 당장 저 의병들처럼 총칼 들고 싸우자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일본과 대등해지면 저런 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이들의 의병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신민회의 기간지로 불리는 신문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거는 신민회의 또 핵심 멤버였던 양기탁 아저씨. 우리가 다음 강의 때 국채보상운동 때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양기탁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만든 신문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강의 때 대한매일신보만 따로 또 배울 거예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문 문제로 했을 때 단독으로 출제가 제일 잘 되는 신문입니다.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을 해요.
신민회보다 3년이 빨리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신민회 기간제라고 할 수가 있냐면 신민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매일신보가 먼저 창간이 됐을 때 참여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중에 신민회가 만들어질 때 거의 대부분이 다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민회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한매일신보가 신문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 어떤 내용이 정답이 될 수가 있냐면 신민회가 의병에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매일신보는 의병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실어줄까요?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실어주겠죠. 그게 또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 문제가 나올 때요. 물론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다는 거지만 이거도 정답이 된 적이 있다는 거 심하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민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큰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당장 우리가 독립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그림을 그립니다. 국외, 나라 바깥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해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그 독립운동 기지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냐? 시오. 신민회는 시오시인데, 자, 서쪽에 있는 간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간도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만주를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신민회는 시오. 이 서간도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씨 오영재가 맹활약을 합니다. 이씨 오영재 중에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땅 부자입니다. 이 이회영이요. 오늘날에도 정말 비싼 땅, 서울의 명동 일대 땅, 그 명동 일대 땅을 금매로 처분을 해요. 금매로, 헐값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제일 적게 잡아도 최소 지금 시세로 200억 이상을 챙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시오 서간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을 삽니다. 그리고 광고를 때리겠죠. 얼음에 놓인 한인동포 여러분들, 중국으로 도망쳤을 때 어디로 멀리 가지 말고 여기로 모이세요 라면서 한인타운, 한인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잖아요. 같은 동포들, 같은 민족이 모여서 살아야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강력한 추진을 얻게 됩니다. 한인타운, 한인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을이 뭐냐면 신민회 서간도로 가서 시오 삼원보라는 한인타운, 한인마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그림을 그리죠. 미래를 위해서 또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서간도 시오 서간도 삼원보에 국외 독립운동기지 삼원보 한인마을을 만들고 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시오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여러분들 뭐 암살이나 이렇게 히트했던 우리 독립운동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실제로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신민회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결국 신민회가 창립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3년 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돼요. 2,000명, 3,000명 가까이 인재들이 배출되는데 그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든 국외 독립운동 기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신민 내용 다 잡아드렸고, 심화에서는 신민회가 어떻게 해체를 했는지 그게 또 정답이 되기도 해요. 일본에게 나라 뺏겼던 게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1911년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 105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요. 교회에서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제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겠죠? 독립운동 자금이 일어나서 잘 모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신부님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그리고 일본은 이 사건을 또 조작을 하죠. 더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안명근이
총독을 암살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미수로 그쳤다. 근데 이 총독을 암살하고자 할 때 뒤에 배후에 신민의 회원들이 있더라 라면서 신민의 핵심 멤버 105명을 다 잡아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니, 한 단체의 핵심 멤버 105명을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활동이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사실은 거의 무소속에 가깝긴 하지만 예전에 뭐 익투스나 또는 뭐 다른 에듀윌에 있었을 때 저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뭐라고 할 거야? 동진 씨 고생했어. 그만했어? 나가. 관심 없어. 나가라고 할 거야. 근데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죄송한데 저만 나갈 거 아닌데요? 국영수사가 감옥에 있는 1타 선생님이랑 손잡고 같이 나갈 건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리 와봐. 동진 씨, 아니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래?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나가버리면 1타가 다 나가버리면 그 회사 문 닫아야죠. 신민회라는 단체 핵심 멤버 105명 다 나갔습니다. 다 붙잡혔어요. 끌려갔습니다. 해산입니다.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배고인 사건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주고 다음 같은 학교를 설립했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기에서 태거해서 설명 주고 다음 같은 거를 만들었던 단체 또는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또는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둘 다 신민의 문제가 나올 때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고 다음 또는 배고인 사건 설명 다 주고 사료로 주거나 또는 설명문 주고 다음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 될 수 있는 거. 자, 비밀 결사로 공화정제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안창호, 이승훈 등이 주도하였다. 근데 이거보다 정답 제일 잘 내는 거. 신령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자기회사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하였다. 대한매일 신보를 발행하였다. 물론 신민회보다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신민회 멤버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삼원보를 건설하였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민회를 보시게 되면 합법적인 계몽운동의 한계를 느끼자 안창호, 이승훈, 이회영,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 단체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국권회복과 공화정제를 꿈꿨고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 그리고 방안으로 나중에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자 의병대에서 호의적 독립전쟁 준비론도 준비를 했다라는 거. 국내 활동입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리고 방직공장 등을 만들기도 했고요. 문화활동으로는 대한매일신보 발행, 물론 이게 신문이 더 빨리 발행되긴 했지만요. 신민회 창립보다. 국외활동으로는 삼원보의 한인타운, 한인마을, 한인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고자 했고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학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 이걸 설립했다라는 거고 일본이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됐다라는 거. 신민회의 목적은 샬랑샬랑 꿀랑꿍 신민회의 공화정제 독립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배고인 사건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서간도 지역이고요. 문제입니다. 대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이래요. 이 학교는 안창호, 양기탁이 조직한 삐리리가 설립했대요. 신민회는 태극서관 자기회사, 배고인 사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삼원보를 건설하였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기역, 니은, 정답. 그리고 이륙양행은 임시정부가 아직 안 배웠고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공화정제를 목표로 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에 조직한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이래요. 수많은 투쟁 지도자를 배출했대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정답은 5번. 그 외에 기타로 애국계몽운동 계열이니까 또 교육활동, 언론활동 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회를 중심으로 또 활동이 됩니다. 서북학회,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간동학회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교지는 거죠. 기호흥학회에서 발행한 거고 언론사에서는 황성신문, 대한밀신보 이런 신문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시험에 나오는 신문을 모아서 할 거예요. 다다음 강의 때. 의의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근대의식을 각성시키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했다라는 거고 물론 일본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신문지법으로 신문 탄압하고요. 사립학교령으로
학교 탄압하고요. 보안법 등으로 각종 단체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계 똑같죠. 신민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애국계몽 등 계열 단체는 의병투쟁을 비난하고 또 일부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서 친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간도와 독도입니다. 사실 간도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좀 자주 출제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한 20번 치면 한 번 나올까요? 그런데 독도는 오히려 출제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면 그래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한 10번 시험 치면 한 번 나올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간도부터 볼게요. 간도 했던 거 복습 정리입니다, 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의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가 설립이 됐었죠. 그리고 100년 넘게 그냥 그러려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만주 일대의 조선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땅을 농경지로 만들고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청나라가 압박을 가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때 대한제국에서 우리 앞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관도관리사 이범륜을 1903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또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기도 했고요. 우리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 대립이 일어납니다. 청나라와 사실은 이 간도 지역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백두산 정계비에 적혀있는 내용을 해석을 어떻게 하니를 놓고 막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요. 그 다음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 토문강을 숭화강에서 타고 내려오는 이 토문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북강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죠. 이 해석대로 가면. 근데 청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해.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다 해. 두만강이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영토는 간도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한반도 영토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해준 나라가 있어요. 정말 또 쓰레기 같은 나라죠. 짜증이 확 납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요.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뭐를 뺐었어요, 여러분들? 외교권을 박탈했잖아요. 지들 멋대로 우리를 쌩까고 청나라와 단독으로 협상을 해요. 딜을 합니다. 사실 원래 일본도 처음에는 간도를 조선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나중에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근데 노선을 바꿉니다. 왜? 일본이요? 그래? 야, 청나라야. 니들 이거 대한제국 조선이랑 싸우느라 정신없지. 이거 니들 땅 줄게. 대신에 만주 안에서도 남만주, 남쪽에 있는 만주에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줘. 그러면 간도를 니들 땅으로 인정해줄게. 청나라가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를 빼놓고 지들끼리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에 체결됐던 간도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견을 쌩까고 자기들끼리 외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게 무효지만 뭐 이제 와서 간도를 달라고 하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죠. 다 잡아서 드렸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한 20번 치면 한번 나올까 말까긴 하지만 나오게 되면 쉬워요. 백두산 정계비 얘기 샤란샤란 꿀랑꿍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토문강 해석 문제를 설명을 다 줘요. 또는 간도관리사 이범륜 얘기를 막 줍니다. 그 다음에 간도협약 얘기를 막 해요. 만주의 철도 부속권 얻는 대가로 밑줄 짝 다음 또는 다음 지역을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였다. 다음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 주든 딱 그 지역은 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백두산 정계비를 주게 되면 간도관리사 이범륜이나 간도협약이 정답이 되는 거고 간도협약이나 간도관리사 이범륜을 주게 되면 이번에는 백두산 정계비가 정답이 되는 거나 또는 이게 또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간도로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백두산 행동지인이 백두산 천지를 보려면 여러분들 3대가 덕을 쌓고 업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동진이 신난 동진이 그래요. 신난 동진입니다. 동진이 신났어요. 네, 동진이 제가 볼 때 산을 제가 사실은 많이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녔는데
백두산만큼은 진짜 죽기 전에 한 번 정도 꼭 가봐야 되는 산 아닌가. 괜히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독도입니다. 독도도 했던 거 복습이에요. 기억나세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 세계 외국 대사관에게 반포를 합니다. 선언을 한 거죠. 독도는 우리 거다. 영토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사실을 공표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태클 걸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일본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강탈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언제 강탈하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니들 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러일 전쟁 도중에 또 독도를 강탈하는데 이때 명분은 이거예요. 야, 조선아,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떼어봤는데 독도라는 무인도가 있더라. 그래서 그 무인도 우리가 점령해서 쓸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시마네현으로 자기네 땅으로 강제 편입을 시킵니다. 독도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였다. 독도 지역 문제가 나올 때 이거 독도 관련된 내용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러일 전쟁 도중에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또 그 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예전에 신라 장군 이사부 나의 지식을 직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신라라는 용어, 왕이라는 칭호를 썼던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우상국을 정벌하고 우리 땅으로 삼죠. 울릉도 일대 독도를.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 땅으로 이제 인식을 했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리 땅인 걸 인식하는 내용이 들어오고요. 장애민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이 2번에 걸쳐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죽도기산이 또는 일본 태정관이 어디냐면 일본 최고의 정치 기구를 얘기를 해요. 대마도가 물어봐요. 대마도주가. 이거 독도 누구 거죠? 이거 우리랑 관련 없는 땅이야. 일본 땅 아니야. 쟤들 거야. 자기들이 자기 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부정에서 뺏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태정관 문서 등도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밝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 볼게요. 통지인이 독도가 가는 길이 진짜 험해요. 아마 지금 또 독도 가려면 울릉도 갔다가 하루 자고 다음날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한 4시간 걸릴걸요 아마. 파도가 진짜 심해요. 독도 같은 경우는 상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10번 가면 한 9번, 8번 됩니다. 통진이는 상륙을 했어요. 럭키가입니다. 전 제가 생각해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백두산도 보고요. 통진이 독도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20년 전의 모습이에요. 아주 근데 그때도 패션 괜찮아요. 나만 괜찮나? 어쨌든 동진입니다. 청춘 동진이에요. 청춘 동진이. 이때는 안경도 안 썼습니다. 시력도 좋을 때요. 자, 들어가서 이제 문제 볼게요.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광복되고 나서도 승리를 거둔 연합군들이 이제 패전했던 일본의 식민지를 이제 다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사령부 문서에도 독도, 제주도,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더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래요. 뭐 독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녕복 정답. 러일 전쟁 때 시마네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한 거 정답. 정답은 이건 맞는 내용. 옳지 않은 거 타는 거니까요. 대한제국 칙령 몇 호? 제41호로 통해서 울릉공소가 관할하고 이거 우리 땅으로 인정한 거 맞죠? 그 다음에 태정관 문서. 일본 지들이 또 지들 최고의 정치기구에서 독도 우리랑 문관해요. 쟤들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2번. 이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했던 곳은 독도가 아니라 거문도죠, 거문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잡아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